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관련해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전망 관련해서 9월 6일은 미국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이번 주 9월 7일부터 9월 10일 장이 열립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후반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 주가지수는 통상 연중 9월이 가장 부진한 데다 높은 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는 큰 반등을 이어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난해 팬데믹 이후 랠리에서도 9월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꺾였다라는 점, S&P 500 지수도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오르다가 9월 달에 3.92%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이후 10월 달부터 2.77%,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의 생각은 조정이 오더라도 큰 조정이 오지 않는다. 워낙 돈 풀기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풀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잠깐 보도록 하겠으며 서비스나우 52주 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2주 신고가 종목 나오자마자 서비스나우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커명 DOCU 도큐사인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과 증권사 레포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증시가 조정이 설령 오더라도 저는 3에서 5%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판 관련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성팬 이상 지금 현재 열성팬 전용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멤버십을 확인하셔서 열성팬이신 분들은 커뮤니티 멤버십에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비공개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 위주얼 단타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 게시 및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 술 한잔과 특급회는 비공개 채널 초대 및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9월에 증시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고 이달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면서 0.28%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지표는 9월 노동절 이후 학교와 기업들이 다시 문을 열어 일시적으로 고용을 짓눌렀던 요인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 부분 소식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9월에 안 좋았던 통계를 지금 어느 정도는 이겨내고 저가 매수세가 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FOMC 회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9월 달에 9월 21일과 22일에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준이 9월 이후 남은 회의는 올해 11월 2일과 3일, 그 다음 12월 14일과 15일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남았으며 9월 고용보고서는 10월 8일에 나옵니다. 9월 고용보고서 상황을 보고 11월 2일, 3일 이 FOMC에서 최종 테이퍼링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준은 고용이 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연내에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를 위해 고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9월 고용보고서를 보고 11월에 최종, 10월 8일에 고용보고서를 보고 11월에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나오는 베이지북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베이지북은 9월 8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베이지북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상황을 종합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은 FOMC에 앞서 나오는 베이지북을 경기 판단 자료로 참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도 주목할 것을 보입니다. 잡리스 클레임 동부 시간으로 9월 9일 8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현재 실업보험 청구하는 이들이 계속 줄고 있다면 고무적인 신호지만, 반대로 다시 늘어날 경우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둔화하고 있어 3분기 성장률 둔화,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부진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준 6.5%에서 2.9%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6.6% 기록한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리프니비트 지금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29.8%로 2분기 기록한 95.6%보다 낮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주가 수익률 PE 레시오는 21.3배로 20년 평균치보다 35% 높으며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9월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거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면 다음은 10월과 11월에 큰 상승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이제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0월, 11월에 큰 이제 산타랠리를 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좀 더 지금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고용지표 발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목할 만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지금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임금 상승률이 가팔라 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가에서도 대부분의 시각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기업들 6개월치 실적률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30%대, 애플 30%, 구글 44%, 페이스북 47%, 특히나 엔비디아가 97% 상승 나왔고요. 테슬라 30.3%, 유나이티드 헬스도 20.76%, 페이팔 27.88%.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률을 이번 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좀 더 상승률이 적더라도 그래도 저는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종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델타 변이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이 디즈니 같은 종목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 빅테크 종목 당연히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겠지만 좀 더 수익률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디즈니 같은 종목이 더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큐사인과 이제 서비스나우 보기 전에 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제가 투표를 올렸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44%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현재 27불 때 제가 그려놓은 저항 라인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항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저항 라인만 뚫고 올라간다라면 이 앞서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30불 때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도큐사인과 서비스나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338.67불의 애널리스트 평균가를 가지고 있고요. 9.23%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총 13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내놓았는데 13명의 애널리스트가 13명 모두 바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하이게스트 프라이스 타겟으로는 389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큐사인은 2002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 서명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클라우드를 통해 여러 디바이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서의 전자결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이제 수기 문서 계약 절차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각 절차별로 연결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에 동사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리스크 감소와 고객 만족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이 서명의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큐사인 지금 현재 미래에셋 증권 레포트에서도 이 불가피한 성장률 둔화라는 이제 레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도큐사인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이 서비스나우 52주 신고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처음에 엔비디아 52주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에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드렸었습니다. 이 라인도 직접 그렸었고요. 이 52주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다. 제가 SOLXL 최애 선호주
SLXL 선호주로 엔비디아를 꼽았었는데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나우도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DOCU, 도큐사인도 이제 52주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314.76불에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조금만 더 대략적으로 4.7불 정도만 상승이 나오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넘어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도큐사인에 대한 이제 위례스 증권 레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계약적 전망 및 밸류에이션을 보면 계약 업무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추가 상승 동력은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서비스 확장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안 공증 현재 미국 18개 주에서 가능하고 CLM이라는 이제 계약 라이프 사이클 관리 솔루션으로 계약 업무 80%가 빨라졌다는 고객사의 평가가 있고요. AI 기반의 CLM 플러스를 지금 런칭을 하면서 자동으로 계약 조건을 제외하고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020년 수준으로 오르지 못하겠지만 구독 모델의 힘으로 계속 안정적 성장을 유지를 하고 새로운 기능 지속 출시로 산업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52주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매출과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연단위 증가율은 기존에 40%대, 30%대에서 최근 들어서는 53%, 56.8%, 57.9%를 기록을 했지만 직전 분기에 57.9%대에서 49.79%로 하락이 나오면서 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다. 특히나 이 성장률도 지금 60%대에서 52%대로 감소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도큐사인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52주 신고가를 무난히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올 것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미국 증시 관련해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았고요. 제가 이제 증시 월가의 시각은 이제 9월달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증시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3에서 5% 조정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증시의 조정이 쉽게 나오진 않는다. 이 워낙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 있고 조금만 떨어져도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는 이 모두가 하락을 예상할 때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